갑돌이가 있고요, 병돌이가 있고, 그다음 무돌이, 경금돌이, 임돌이, 그렇죠? 그다음에 을순이, 정순이, 을순이, 정순이, 그다음에 기순이, 신순이, 그다음에 개순이, 이렇게 칠 때 양간, 이 양돌이 중에서, 양돌이는 갑병무경입니다. 양돌이 중에서 지금 얘기한 튀는 기질, 식상 기질을 누가 많이 가장 가지고 있을까요? 1번 무돌이입니다. 무돌이. 병돌이가 아니고. 왜 그런지 아시죠? 채용의 개념에 의해서. 즉 무일간에 태어난, 양간 중에서는 무일간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튀는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기질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병돌이 내지는 임돌입니다. 예? 임돌이 들었다고요? 10간의 3천 분석 기억납니까? 그래서 무돌이, 임돌이, 병돌이가 튀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돌이하고 무돌이, 임돌이 셋 중에서 누가 이렇게 싸움을 잘할까요? 굳이 친다면 제일 싸움 잘하는 게 누굽니까? 임돌이, 병돌이 둘이 싸움을 잘합니다. 자, 그건 또 다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자들 중에서 식상 기질이 강한 건 누굴까요? 예, 순위 중에서는 정순이가 가장 강하죠. 정순이 다음에 식상 기질이 강한 건 신순입니다. 신순이. 예, 뭔 소리? 신순이. 신순이는 깡패면서 무관기질의 식상 기질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무술하는 도사들은 신순이가 주로 여자 도사인가? 자, 신이 많고 음간 중에서는 학문적인 것은 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화의 개념. 이 정화의 개념에 태어난 사람은 아주 식상의 좌충우돌한 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중화의 것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정순이가 있고요. 정순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금은 보수적인 개념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기순이라고 볼까요? 그래, 기순이, 정순이가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정순이는 항상 튀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좀 아주 몸매도 괜찮고 하니까 아주 핫팬티, 우린 집에서 입는 옷과 밖에서 입는 옷이 막 서로 다르잖아요. 핫팬티도 입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막 그냥 양심 걸리고 남들 볼 때 민망해서 못 나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못 나간다는 개념은 바로 이게 고정관념인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하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식상은 기준을 저희는 그 기준에서 튀는 건데 이 기준이 없이 튀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기순이 역시 마찬가지, 기순이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있을 때는 옷을 편안하게 입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집에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 보는 사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드물겠죠. 아주 편안한 복장, 그 복장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로 상당히 편안한 복장을 가지고 많이 있는데 특히 날씨가 더워질 때일수록 어느 날 기순이가 편안한 복장으로 있다가 그 슈퍼, 집 앞에 있는 그 대형 슈퍼를 마트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원래는 옷을 갈아입는데 다른 생각하다 급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자기도 몰래. 그리고 자기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딱 사다가 사는 순간에 딱 그걸 아는 겁니다. 얼굴이 얼마나 뜨겁고 민망한지 그냥 하수없이 뭐 옷을 가리고 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갱신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순이가 이걸 딱 본 겁니다. 정순이가 본 것은 이 기순이의 전 과정, 즉 집에서 있다가 실수로 옷을 잘못 입고 가지고 또한 가서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던 이런 과정을 다 본 게 아니고 뭐를 봤습니까? 그냥 핫팬츠 차림으로, 아주 야한 핫팬츠 차림으로 그 슈퍼 내지는 그 마트를 들어가는 모습만 본 겁니다. 정순이가. 그 다음부터 정순이 어떻게 합니까? 됐어, 기순이도 저렇게 입는데 하고 정순이 다음부터 무조건 핫팬츠를 당당하게 입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유행이 바뀌는 겁니다. 사고가. 그런데요, 우리 정확히 볼 때 뭡니까? 사실은 이 정순이가 조금 더 깊게 봤다면 기순이는 그 실수를 한 거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끼의 발산인 거죠. 우리 살아오면서 남들 내지는 서양에서 또 잘못됐던, 시도했다가 잘못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가서 망가집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지나치는 거죠. 중화의 미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식상의 개념이, 그러나 식상의 개념이 만약에 없다라면 어떨까요? 식상이 없더라면, 식상이 치우치면 이렇게 지나친 판단을 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되니까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해놓고, 전혀 엉뚱한, 애기 어떤 그 간호원들이, 젊은 간호원들이, 간호사들이 애기를 갖다 막 콧구멍에 그 뭐 볼펜 꽂아놓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들은 이뻐서 한 거랍니다.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기를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기 이쁜 행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기준이 없고 지나친 식상의 기질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식상 기질이 만약에 없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모릅니다. 그냥 무직하게 가는 겁니다. 식상은 뭘 의미합니까? 목이 화로 가는 것, 화의 개념인 거거든요.
변화. 그리고 비견겁제가 화로 가는 것.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변화라는 것을 잘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다시 보면은 변화라는 것은 지금 비견겁제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진행이 된 겁니다. 패러다임, 그죠? 이 패러다임이 진행이 되다가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겁니다. 패러다임 뭐죠? 사고의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의 틀. 이것을 볼 때 이 목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는 혁명인 겁니다. 그리고 비견겁제 입장에서 볼 때는 식상은 혁명,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말이 많습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변화는 뭡니까? 이제까지 어떤 제도든 시작이 되면, 즉 화가 시작되다 조금 있으면 또 토로 변화가 생깁니다. 토가 시작되다 조금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될 때, 목이 화로 변해될 때, 변화의 최초에는 목의 문제, 변화의 최초에는 참 좋습니다. 왜? 이상이니까. 즉 목의 마지막에는 문제, 현재 체제나 현재 모든 거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식상의 개념이죠. 그리고 변화가 됐을 때는 이 목에 비교해서 이 화는 대단히 좋은 이상이주의죠.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기면 다시 또 변해가는 것. 이것이 인간사의 흐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화란 반드시 어떤 기준의 변화인 겁니까? 기존의 체제 속에서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완벽히 무시하고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서로 구시하는 학문이 음양오행설을 무시한 겁니까? 무시한 게 아니죠. 음양오행설이라는 체제 속에서 잘못됐던 것을 바꾸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학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변화를 추구하는 식상이 변화를 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현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변화가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속에서 변화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실제는 현재를 무시하고 변화만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급진적 개혁주의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나 어쨌든 변화는 변화입니다. 하나의 흐름, 모기 개념에서 화로 바뀔 때는 체제가 바뀌는 걸 우리는 이것을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패러다임. 자, 우리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지금 20세기 들어서 많이 쓰고 있죠.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P-A-R-A-D-I-G-M. 패러다임이라고 치는데요. 패러다임. 이게 지금은 각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는 걸 얘기하죠. 1962년도에 어떤 그 과학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냈습니다. 누가? 사무엘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쿤이라는 과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내므로써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각 분야에 씁니다. 원래 용어는 과학의 발전사를, 그렇게 변화의 단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이 토마스 쿤은 누굽니까? 바로 하버드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과학사와 나중에는 과학 철학사 쪽으로 방향 전환했는데요. 이분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인류의 모든 문명과 과학의 발전이 항상 꾸준히 발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사고의 틀 속에서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고의 틀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누적돼서 싹 바뀝니다. 바뀌면 또 한동안 그 사고의 틀 속에서 움직일 때는 정상 과학의 시대, 바뀔 때는 혁명 과학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하늘의 모든 중심은 지구다라는 개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은 천동설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과학을 설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모든 위대한 학자 누구나 다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 생기고 행성의 관측상에서 모순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천동설로 바뀌면서 틀이 싹 바뀝니다. 이렇게 모든 과학 기준, 즉 알고 있던 법칙과 진리로 알고 있던 것들이 다른 또 계통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계통의 어떤 구정되어 있는 사고 틀이 바뀌는 것을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든 이렇게 패러다임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 이 변화기에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뀔 때 항상 극심한 저항을 하게 돼 있죠. 아주 극심한 저항. 그리고 혼동이 오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알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어집니다. 이미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난 후에 지동설이 알려지는 것과 보편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 패러다임은 목에서 화로 변화되는 자체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화에서 토로 변할 때도 패러다임의 변화고요.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토에서 금으로, 이상 세계 속에서는 화하고 금으로 바뀌는 개념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토하고 금으로 바뀌는 개념이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겠지만, 어쨌든 모기화, 지금 식상은 바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또 식상의 기질인 겁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토마스 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저서를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 분야에 새로 뛰어드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바꿔나간다. 왜? 그 분야에 오래 종사했고 권위인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사고의 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사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음양오행설을 애초부터 공부했던 분들은 그냥 고전 속에서 받아들여서 그냥 그 사고의 틀 속에 젖어 있습니다. 왜 목인지에 대해서 연구할 생각을 하지 않죠. 나무가 흙을 흙한다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논리 자체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사고의 틀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무카토금세의 모든 개념이 바뀌고 일간과 식상의 모든 개념이 바뀌고 십신의 개념도 또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20신의 개념으로 바뀌어 나가고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바로 변환점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란 말이 상대적인 겁니까? 절대적인 겁니까? 지금이란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몇 년도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2010년에 있습니까? 2009년에 있습니까? 혹은 2008년에 있습니까? 여러분 2008년, 2009년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빨리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 돼서는 이제 제 이 논리 체계도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2005년쯤에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최초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바로 이런 사상들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강의는 2008년, 9년, 10년에 아주 대단하게 많이 유행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01년에 듣는다, 2011년에 듣는다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패러다임의 변화의 선상에 지금 있습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고의 틀이 바뀌는 선상. 여러분, 관념을 기존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까지 공부했던 관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보십시오. 궁구하십시오.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제1의 사유의 법칙, 생각하고 봐서 의심할 수 없는 자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바로 음양오행설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주학을 구분해 줘야만이 지금 사주학 체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를 가지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학설을 펼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략 30강이 넘게 한 강의 내용은 거의 한 강의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어떤 거 하나도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이 학문을 전개하는 데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음양오행론을 공부한 사람답게 음과 양 두 가지의 방법, 음과 양을 학문적 방법으로 견주한다면 뭡니까? 바로 그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귀납법은 누굽니까? 소피스트, 경험주의에서 출발한 겁니다. 프로타고라스에서 출발한 것인 거죠.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은 절대적 개념인 거고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됐다는 개념을 볼 수 있겠죠. 3단 논법의 개념이니까. 그리고 데카르트, 그 다음에 베이컨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경험주의, 경험론과 상대론 내지는 경험론이 상대론이나 마찬가지 개념이 있죠.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으로 원칙을 밝혀내고 기납적 방법으로 적용시켜서 그 결과를 증명해 나가는데 어떻게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는 음양 중의 논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학문 체계를 특히 저는 여러분과 같이 밝혀 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에 와 있고 지금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든 않든 흐름은 정확한 겁니다. 자,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다수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다수가 항상 옳습니까? 인류 최초 내지는 인류 최초의 다수의 가장 큰 실수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플라톤이 그 민주주의의 모순을 얘기했습니다. 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죽을 수 있구나 실망을 한 겁니다. 왜? 군중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군중들의 다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그냥 결정이 돼버립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은 다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의 국민이면서 또한 하나의 어른이고 하나의 또 선배가 되고 우리 애들을 키워가는 부모가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정확히 아십시오.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소크라테스를 죽인 무지의 군중들처럼 플라톤이
질시하는 무지의 군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의 군중이 되지 않고 무지의 군중이 다수의 힘으로써 어떤 오판했을 때는 참 크나큰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은 상식적인 것도 좋고 어떤 것도 좋으니까 어떤 거든지 공부하고 여러분의 상식을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중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인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식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식상은 뭡니까? 목화, 토금새, 화의 특성이면서 정상적인 변화, 그리고 즐거움, 문학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겠죠. 식상의 기질이 없다면 너무나 무미건조한 생활이 될 겁니다. 재미가 없었겠죠. 식상은 적절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식상이 치우치다 보면은 끝모르는 변화가 되고 말초적인 것만 추구하는 치우친 사고방식이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변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이라 했습니다. 중용 내지는 중화, 중을 이룰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 공부하고 상식을 넓혀 갑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